이것도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K55A1 자주포입니다. 장량만 넣고 폐색이 닫으면 사격 준비 끝. K55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아졌죠. K9 한 대 만드는 비용이 약 40억 원 정도 들었는데요. K55A1 성능 개량 비용은 10억 이하. M109A6 팔라딘과 비교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 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 웨폰 K. 아재님, 별명 있어요? 별명이요? 예. 뜬공포 갑자기 별명. 태 기자님 별명은 테드?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태백산맥, 태극기, 뭐 하여튼 태가 붙으면 다 제 별명이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 국방부의 비공식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나가도 되나요? 나도 모르겠어요. 써 있더라고요. 그죠? 화력 덕후.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큼 화력의 진심인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별명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의 막대한 포병 전력을 상대하기 위해 우리 군은 수십 년 동안 화력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자주포, 다연장 로켓, 탄도미사일까지 골고루 갖춘 화력 강국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중심에 바로 자주포가 있습니다.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포병의 상징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리얼 웨폰 K에서 다룰 무기는 K55A1 자주포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 밀리터리 전문 채널의 주역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KFM 플러스 채널과 함께 리얼 웨폰 K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한국의 본격적인 자주포 시대가 열린 게 언제였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까지 우리 군 포병은 주로 견인포 위주였습니다. 당시 견인포는 방열과 이동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야 됐었죠. 게다가 장갑이 없어서 적의 대포병 사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70년대부터 자주포화를 차곡차곡 추진해 왔고 80년대에는 대다수의 포병 전력이 자주포화되어 있었죠. 이에 대응해서 우리 군도 본격적으로 자주포 도입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본격적인 시작이 미국 M109A2 면허 생산을 한 바로 그 물건 K55 자주포였습니다. 면허 생산한 거라 원래 M109A2에 K를 붙여서 KM109A2가 되는 게 장명적 센스로는 맞는데, 당시 생산을 맡은 제작사에서 K55 어때? 라고 불렀는데 이름이 좋아. 그렇게 해서 이것이 그대로 굳어져서 제식명까지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K55는 26.5톤의 전투 중량에 전장이 9.1m, 전폭이 3.1m, 전고가 3.1m 정도고요. 최고 속도는 56km, 최대 사거리는 일반 탄 기준으로는 18km 정도 되고 로켓 추진탄을 사용하면 24km 정도 됩니다. 차장, 포수, 조종수 등 6명의 승무원이 탑승을 하고요. 장갑재가 알루미늄이에요. 장점은 가볍다는 건데 단점은 방탄력이 조금 약하다, 화재에 취약하다 정도가 될 수 있죠. 겉모습은 M109A2와 똑같지만 내부에는 몇 가지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화생방 방호 시스템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피격 시에 대비해서 할론 소화기가 장착되어 있는 등 10가지 정도의 개선, 개량 부분이 있어요. 1996년까지 4차 사업에 걸쳐서 약 1000여 문이 생산되고 배치가 됐습니다. 이게 한 180문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무튼 제대로 처음 만들면서 무려 1000문 이상을 생산했다는 거는 당시 세계 다른 국가 비교했을 때도 이거 엄청난 숫자죠.
맞습니다. 이 단일 무기 체계로 그러니까 자주포 천문을 동일한 무기 체계가 돌린다. 이것도 대단한데 심지어 어떤 나라들은 천문의 자주포를 가진 나라도 별로 없어요. 그렇겠죠, 그죠? 자, 그런데 면허 생산이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만든 첫 자주포라는 의미는 매우 컸지만 기본적으로 1970년대에 만들어진 기술로 게다가 M109A2가 베이스였기 때문에 K55 역시 시대적인 한계 존재를 했습니다. 우선 당시 K55는 사단 포병의 주력 장비였는데 사단의 작전 범위가 30km 정도 되죠. 그때 당시에. 근데 K55는 그 사거리가 약간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켓 추진탄을 써도 24km뿐이 안 나오니까요. 왜 이렇게 사거리가 적게 나왔냐 하면 당시 K55 자주포는 주퇴 복자기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포를 쏘면 뒤로 반동이 엄청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거리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차체가 넘어지거나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페이드라고 하는 강한 날을 땅에다 박는데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자주포이긴 하지만 재원 산출부터 방열, 사격까지 모든 것을 수동으로 조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포에 궤도가 달려서 일정 부분까지 이동하는 것은 맞지만 그 다음에 발사할 때까지는 다 수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방열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기동전에서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큰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차에 실었다 내렸다 하는 불편함이 줄어든 거 말고는 뭐 견인포랑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똑같다. 없다. 약간의 방호를 제공한다. 이거 말고는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랬던 K55가 엄청난 변신을 하게 되잖아요. 이 개량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K9 자주포가 본격적으로 배치되는데 이때 K55와 함께 운영되죠. 근데 K9을 써보니까 이게 너무 좋잖아요. 야, 이게 K55의 부족함이 더 부각되겠죠. 그래서 K55에 대한 성능 개량 요구가 당연히 높아졌죠. 미군 역시 K55의 원형이었던 M109 자주포를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을 해서 진행해 왔는데 우리가 팔라딘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본 그게 M109A6, A6 버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또 AA8까지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군도 기존은 K55를 M109A6 팔라딘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를 좀 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비용 문제를 고려를 하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K9을 개발하면서 얻은 데이터와 기술을 접목해서 K55의 성능을 좀 업그레이드, 성능 개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K55A1이죠. 기존의 K55가 창정비를 위해 입고 시에 K55A1 사용으로 개조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순환 배치를 하게 됩니다. K55A1의 전력화는 2011년부터 시작돼서 2022년 11년 동안 보유 K55 전량 아까 1000여 문 이상 이게 다 K55A1으로 개량하고 배치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K9 기술이 접목된 K55A1은 비록 이게 K9보다는 안 되겠죠. 하지만 K55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아졌죠. 그리고 K9에 어느 정도 버금가는 자주포로 탈바꿈됐다고 하네요. 또 다른 매력 포인트 바로 가성비입니다. 당시 K9 한 대 만드는 비용이 약 40억 원 정도 들었는데요. K55A1 성능 개량 비용은 10억 이하, 즉 4분의 1 가격으로 K9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성능으로 개량됐다. 개량 사양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승무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많은 것들이 자동화된 덕분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개선됐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항법 장치가 추가됐는데요. 관성 항법 장치와 위성 항법 장치를 장착해서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고 FDC에 전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성 항법 장치 사용 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오차를 GPS로 상호 보정을 할 수 있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목표물의 위치, 목표물 타격 거리와 각도뿐만 아니라 바람의 세기도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자동이 들어갔네요. 맞습니다.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시 사격 통제기도 도입이 되게 된 거죠. 윈도우 XP 기반의 터치 스크린 컴퓨터와 사격 통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격 절차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성 항법 장치, 위성 항법 장치와 연동돼서 화포의 위치, 포신의 방향을 실시간으로 표시를 해
갖추게 된 거죠. 표적 좌표만 있으면 포반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산출해서 사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쉬워졌네요, 그죠? 맞습니다. K55의 문제 중에 하나였던 주태복자 장치의 보강도 이루어졌습니다. K55는 포탑을 돌려서 옆으로 쏠 경우 화포가 심하게 흔들렸는데요. K55A1은 완충 장치를 2배로 늘리고 현수 장치를 보강을 해서 반동을 받아내기 위한 스페이드를 설치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포탄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이거 이제 안 박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이삿짐 옮기는 크레인 차에 이삿짐 옮기기 전에 이렇게 그렇죠. 이걸 내리고 네. 그리고서는 옮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개선된 장약을 사용하고 포탄과 로켓 추진 고폭탄, 일명 랩탄에서 K9 자주포와 같은 항력 감소 고폭탄 HBB탄으로 바뀌어서 운영이 됨에 따라서 최대 사거리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 K55가 최대 20였다고 하면 A1 같은 경우에 32km로 8km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K55 때는 있으나 마나 했던 유압 장치도 전동식으로 개선이 되게 됩니다. K55에도 유압 장치는 있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사실 수동 위주였죠. 그렇죠. 호신 방향 조절병이 겨냥 틀로 0점을 맞춘 뒤에 평각을 받아서 손바퀴, 이 대포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돌려서 조작을 하는 그런 불편한 방식이었습니다. K55 원래 자주포라며요. 아, 자주포 맞네요. 그렇죠. 혼자. 자주적으로 이동하지만 표를 조절할 때는 수동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결국 유압 장치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기도 어려웠고 방열 시간 너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K55A1 개량 이후에 전차용 포신 조정 레버가 새로 장착이 됐고요. 사격 통제 장치에서 받은 디지털 사격 재원을 바로 입력하면 전시 통제기와 재원 표시기에 자동으로 표시가 촥촥 되는 거죠. 따라서 K55처럼 손바퀴를 돌릴 필요 없이 레버 조작만으로 포신을 즉시 원하는 각도로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반자동 급속 장전 장치도 장착이 되게 됩니다. K55는 약실 내부까지 탄을 밀어주는 유압식 밀대를 사용해서 포탄을 밀어준 뒤에 장약을 넣고 폐쇄기를 닫고 사격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K55A1은 유압식 밀대 대신에 반자동 급속 장전 장치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포탄을 올리고 작동만 시키면 약실까지 빠르게 장전이 되기 때문에 장약만 넣고 폐쇄기 닫으면 사격 준비 끝 완료입니다. A1만 붙었는데 조금만 변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K55의 자주라는 의미는 아래 하부 그 자체가 자주에 그 위에는 재래식 포가 얹어져 있다라는 개념이었다면 K55A1에서는 차체의 자주는 물론이고 포의 자주화도 이루어졌다. 기동의 자주화가 아니라 온 작전의 자주화가 이루어진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서 방열부터 사격 속도가 K55보다 당연히 훨씬 빨라지게 됐습니다. 이게 그냥 빨라진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빨라졌다고 하는데 이게 초탄 발사에서 예전에 2분에서 11분이 소요되던 것이 정지 상태에서 45초, 기동 중에는 75초로 짧아졌고 분당 2발이었던 발사 속도가 4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2개가 그렇죠. 2배로 늘어난 거죠. 한 개 포대면 2개 포대의 역할을 그렇죠. 한다라고 볼 수 있죠. 화력에서. 그리고 이런 사격 통제 장치가 적용이 되면서 슛 앤 스쿠트 전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즉 포탄을 발사한 직후 적의 반격을 피하기 위해서 즉시 이탈을 하는 전술이 가능해진 거죠. 따라서 생존성 역시 휙 높아집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이 사격 시스템 자동화뿐 아니라 편의성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선 통신 장치가 장착되었습니다. 예전에 K55 자주포는 무전기로 포반끼리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사격 지휘차와는 아예 전선을 연결해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K55A1에서는 VRC947K 무전기 세트가 달리면서 음성 통신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 전송까지 무선으로 할 수 있게 되죠. 화생방 보호를 위한 양압 장비를 설치를 합니다. 외부보다 1, 2%가량 높은 기압을 유지하도록 하면 공기는 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외부보다 높으니까 밖에 있는 공기가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밀폐를 유지할 경우 내부 인원은 별도의 보호 장비를 장착하지 않더라도 오염 지역에서 활동이 가능하죠. 양압 장비 자체는 에어컨 기능도 포함한 이거 중요해요. 이게 여름에 그렇죠. 오퍼레이터가 더우면 일단 전투하기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여름에 작전을 한다고 치면
더위도 더위지만 포를 쏘면서 또 열기가 발산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름에는 그런데 또 겨울을 또 만만치 않게 춥잖아요. 그죠.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겨울이 더 춥답니다. 이게 에어컨뿐만 아니라 히터도 장착이 됐대요. 그럼 그전에는 그것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전에는 뭐 엔진에서 나오는 열 이 정도 있었겠죠. 아, 또 포를 쏘면 열 나오니까 그렇죠. 이 좋은 열인지 모르겠지만 네. 열이 나오긴 하겠죠. 이게 혹한기의 화포 부품들의 동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터가 추가적으로 장착이 되었답니다. 보조 동력 장치 APU, 억실러리 파워 유닛이 장착이 되는데 예전과 다르게 전자적으로 많이 추가가 되잖아요. 자동 산출되고 컴퓨터 들어가고 그럼 이게 엔진을 켜야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엔진을 꺼도 전기를 생성할 수 있게 APU를 장착한 거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꼭 엔진을 켜야지 전력이 나와? 아니요. APU 땡 하면 나오는 거죠. 처음 개량 이야기가 나왔을 때 M109A6 팔라딘에 근접하는 수준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개량점들을 보면 M109A6 팔라딘과 비교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팔라딘 사거리가 약 30km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K55A1이 32km, 2km 이거 큽니다. 2km. 그런데 이제 K55A1이 처음 개량된 시기가 2011년이니까 14년 정도가 지났죠. 이제 창정비 주기가 또 도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돼 있나요? 맞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K55A1 자주포에 대한 창정비 요소 개발을 통해 우리 군은 자체 창정비 능력을 이미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정비 요소 개발 사업이란 K55A1의 창정비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종합정비창이 최적의 창정비 수행이 가능하도록 시험 장비, 정비 교범 등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K55A1의 동력장치, 현수장치, 무장장치, 자동 사통장치 등 총 67종의 대상 품목을 완전 분해, 수리 가능하도록 개발되었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시험 장비 14종, 특수공구 145종 등이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창정비를 끝내고 가면 꼭 해야 되는 중요한 테스트. 사격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주포가 쏜 포탄이 얼마나 정확한지, 사격 과정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해주는 자주포 사격 검증 장치도 우리나라에서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주포 사격 검증 장치란 육군 종합정비창에서 1년여 연구 끝에 2020년 이 자주포 사격 검증 장치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기존에는 공이가 모인외관을 타격하면 부착해 놓은 스티커에 나타난 타격은 이걸 가지고 정상 작동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이 같은 방식은 실사격처럼 공이가 뇌관을 타격하는 힘이 국방 규격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하네요. 이래서 창정비 완료 장비의 사격 검증이 제대로 안 되면 야전에서 운영할 때 격발 불량 그리고 안전사고 등 이런 요소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자주포 사격 검증 장치는 야전 부대가 주둔지 안에서 사격 장치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간편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실사격과 같은 기준으로 사격 체계의 작동과 비정상 격발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중요한 장비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소총이랑 권총 같은 소화기들도 라이스트라이크라는 이 기능 고장이 자주 납니다. 이 공이와 공이를 밀어주는 스프링의 장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뒤에 뇌관을 치는 게 일정 이상을 쳐야지 제대로 이 발화가 되는데 그걸 못 쳐주는 거죠. 스프링. 예, 그럼 뭐 지연 발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발이 날 수도 있고 발사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제 이것을 제대로 최신식으로 알아줄 수 있는 시스템 갖추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K55A1 자주포에 대해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아무리 좋은 자주포라도 포탄 보고 원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타이어가 없어.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55A1을 이야기할 때 빼놓으면 안 되는 영혼의 짝꿍이 있습니다. 말 안 하면 서운하죠. 저 아재 고고한테 우리 테드가 있고 영혼의 짝꿍. K9에는 우리 K10이 있죠. K55A1에도 짝꿍 있죠. 맞습니다. 바로 K56 탄약 운반 장갑차입니다. 기존 K55 자주포는
탄약을 재공급받을 때 5톤 트럭으로 탄약을 운반해야 해서 야지 기동성과 생존성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50kg나 되는 포탄을 병사들이 직접 손으로 일일이 옮겨야 되니 시간도 오래 걸리죠. 전투 피로도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K55A1에 자동으로 탄약을 보급하는 K56 탄약 운반차가 2014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이 됩니다. 덕분에 K55A1 자주포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존성, 기동성, 탄 보급 효율성이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K56 탄약 운반 장갑차는 K55A1 자주포 차체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존성이 우수하고요. 기존 5톤 트럭으로 포탄을 재보급할 때는 자주포 한 문당 적재 보급 임무에 투입되는 인원이 9명이었는데 K56은 3명으로 끝납니다. 포탄 적재 양이 85발이고요. 장약 적재가 90캔을 적재를 할 수 있어요. K56에 길쭉하게 생긴 컨베어 이 조립체가 앞쪽에 있거든요. 그것이 탄과 장약을 자주포에 보급하는 이동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K55A1 자주포의 후방에 있는 적치대에 이 컨베어 벨트 조립체가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탄약을 보급을 하게 됩니다. 분당 10발을 자주포 내부로 이동을 시킴으로써 보급 시간도 기존의 81분에서 38분으로 현저하게 줄었고요. 약 6.4배 향상된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K10은 K9 전용이지만 K56은 K9에도 탄약 보급이 가능합니다. 아, 그게 장점이네요. 두 개 다. 그렇죠. 뭐 이 전용이 아니라 이쪽 저쪽에다 할 수 있는 뭐 만능 그런 만능인 존재라고 볼 수 있죠. K55A1 자주포부터 단짝인 K56 탄약 보급 장갑차까지 저희 단짝 아젤린과 함께한 시간은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의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